춥고 멀고 신비로운 곳. 남극 대륙은 발견된 이래 얼어붙는 듯한 추위도 그 어떤 불가사의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각오한 모험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극 대륙에서는 어떤 것들이 발견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윌크스랜드 크레이터. 이 이상한 지층의 발견에 놀란 사람들은 그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설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윌크스랜드 크레이터는 남극 얼음판 아래에 있는 지름 500km의 지층입니다. 이것이 크레이터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62년의 일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지며 이 설은 뒤집히기는커녕 더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는 지구상에서 발견된 가장 큰 크레이터 중 하나라는 것, 그리고 이 거대 크레이터가 남극 대륙의 동부와 곤드와나 대륙 시대의 호주 남부에 위치한 윌크스랜드 근방에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곳에 낙하한 소행성이 호주를 대륙에서 분리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 크레이터의 크기로 미루어 낙하한 전체의 크기는 약 48km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 이전에 몇몇 종의 멸종을 일으킨 소행성의 4.5배 크기로 추정됩니다. 공룡 화석. 멸종하면 공룡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남극 대륙과 공룡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2016년 연구자 팀이 여러 톤의 공룡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대략적인 연령대는 약 7,10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 공룡은 멸종이 임박했을 무렵입니다. 게다가 고대의 남극에 서식했던 것은 공룡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룡의 근현종 외에도 악어의 조상인 이구아나 정도 크기의 파충류가 존재했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참고로 이 종은 고대 그리스어로 남극의 왕을 뜻하는 상당히 상징적인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당시 기온은 온난했으며 숲과 강이 있었기 때문에 공룡과 소형 파충류가 어렵지 않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변형된 두개골. 우리 역사에 직접 관련된 것이 또 하나 남극 대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것은 바로 두개골입니다. 무엇이 특별하다는 걸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실 겁니다. 확실히 인간의 유골은 과거에도 발견된 적이 있으며 다른 대륙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개골에는 역사가들에게 충격을 준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늘고 긴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형태의 유골은 과거 이집트나 페루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두개골 형태는 당시 상류층 사람들이 행하던 특별한 의식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친 천 조각을 머리에 감고 있던 결과 두개골이 변형되어 버린 것입니다. 즉, 남극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역사 교과서에 나오기도 훨씬 전에 고대 문명이 서로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두개골은 형태를 바꿀 수는 있어도 이렇게 커질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유골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외계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대 운석. 다양하고 희귀한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과학자팀은 밤낮 없이 남극 대륙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극과 같은 거대하고 추위가 심한 대륙에서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벨기에와 일본 과학자들이 원정 중에 진귀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돌에 관심을 가진 덕분에 이는 지구 밖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게 18kg의 운석은 곧바로 주목을 받으며 일련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에 대해 무엇이 밝혀졌을까요? 먼저 이 운석은 지난 25년간 여기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크기가 컸습니다. 그 크기로 미루어 보아 충돌 전에는 이보다 몇 배나 더 컸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몇 개의 운석이 발견되었고 이들의 총 무게는 75kg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는 화성의 운석과 소행성 베스타 조각도 있었습니다. 남극에서는 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행성 조각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됩니다. 운석을 조사하는데 남극만큼 이상적인 장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견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년 전의 위스키. 자, 이쯤에서 이제 조금 재미있는 발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극 대륙 조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아마도
인간의 유골이나 운석 조각을 발견하리라는 것은 예상했겠지만 이곳에서 최고급 술상자가 발견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200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흥미로울 만한 이 발견은 영국의 극지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 덕분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09년 그는 남극점에 다시 도달하겠노라 결심하고 필요한 장비품을 모두 실은 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금 부족, 식량 부족 등의 문제로 원정을 중단하게 되면서 화물은 모두 남극 대륙 얼음 속에 남겨져 버렸습니다. 연구자들이 위스키 상자를 꺼내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처럼 한 발견을 실수로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수수께끼의 거대 구멍. 이야기는 197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통해 대륙의 얼음 덩어리에 기묘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현상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으며 아무도 얼음 구멍이 출현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2017년 다시 그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멍이 단지 표면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구멍의 크기는 9,500평방킬로미터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얼음 두께가 최대에 달하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중 한 명은 이 거대한 얼음구멍이 유달리 눈에 띄는 것을 보아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두꺼운 얼음층을 뚫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상한 대로 바로 UFO 연구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얼음을 녹여 우리 행성을 수몰시키려는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사이클론이나 강풍으로 인해 얼음이 이동하고 따뜻한 물이 지표에 도달하여 표면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설이 더 신빙성 있게 느껴지시나요? 더글러스 모슨의 비행기. 남극에서는 매년 새로운 발견이 끊이지 않아 연구자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런 발견 덕분에 항공 분야 등 무수한 것들의 과거를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기 중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더글러스 모슨이 남극 탐험을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호주의 탐험가 더글러스 모슨이 대륙 횡단 여행을 시작한 것은 191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항공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사실 이 항공기는 이전에 추락하면서 이미 양쪽 날개에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위해 모슨은 항공기에 스키를 달아 썰매 같은 지상용 트랙터로 개조했습니다. 이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었지만 모슨은 항공기 엔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장치가 강추위를 견디지 못해 더는 항공기 썰매로도 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슨은 이 항공기를 그대로 남극에 남기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겨진 항공기는 매우 오랜 세월을 거친 후 발견되었습니다. 고대의 숲. 남극은 눈으로 덮인 춥고 어두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어도 쉽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거 이 대륙에는 꽃이 만발하고 식물의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나요? 그럼 미국 과학자들이 남극에서 나무와 석 조각 13개를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옛날 남극 대륙은 곤드와나 대륙의 일부였습니다. 그 무렵 남극 부근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글로소프테리스 속 식물이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여러 개의 조각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연결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있던 숲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이 숲은 약 2억 8천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온과 해수면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환경은 더 양호했다고 합니다.